안녕하세요. 70살 된 정미순이라고 합니다. 저의 칠순날 제가 상을 왜 엎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코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입니다.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칠순상을 뒤엎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본격적인 미순 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댓글이 이 드라마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텅 빈 소파, 조용한 주방,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가서 화면을 켰는데 알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득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달았죠. 자신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웠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온화한 모습이었어요. 이순이의 미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생일 축하 메시지 하나 없는 아침을 맞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침실에서 남편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밝고 신이 난 것 같았죠. 오늘이 드디어 정리하는 날이야. 긴 터널 끝이 보이는 거지. 미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리하는 날이라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회사 일인가 싶었지만 이미 은퇴한 지 오래였는데 무슨 정리할 일이 있을까 싶었죠. 아, 그래. 식당 예약은 했어. 오늘 저녁 70 다 준비됐으니까 걱정 마. 식당 예약? 미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칠순 잔치를 준비해 준 거겠죠.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조금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딸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음성 사성함으로 넘어갔어요. 은지야, 엄마야. 오늘이 엄마 생일인 거 기억하지? 칠순이야. 아빠가 저녁에 식당 예약했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와줘. 엄마가 보고 싶어. 메시지를 남기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지가 며칠 전부터 생일 선물 뭘 사줄까 고민한다며 전화했을 텐데 요즘엔 연락이 뜸했거든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잘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미수는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70살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향수 냄새도 진하게 풍겼어요. 자, 준비됐어? 식당에 가자. 고마워요. 그런데 은지는 올 수 있을까요? 은지 일은 신경 쓰지 마. 오늘은 강준호의 말투가 어딘가 어색했지만 미수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은지와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거든요. 차 안에서 강준호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미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의 인생 그중 대부분을 이 남자와 함께 살아왔구나. 젊은 시절의 설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작은 균열들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미수는 몰랐습니다. 이 저녁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고급 한정식당 송주컨에 도착했을 때 미수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가던 동네 식당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한옥양식의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칠순 잔치를 이런 곳에서 해주다니 남편이 정말 마음을 써준 게 고마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호 고객님 예약이시죠?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했습니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따라갔어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꺼내 입은 한복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우아하게 빛났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테이블 중앙에는 축 정미순 칠순이라고 적힌 분홍색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풍선들이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벽면에는 칠순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준비해졌네요. 미순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강준호가 미리 얘기해준 대로 친척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제대로 된 칠순 잔치를 마련해 준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이런 정성스러운 배려가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와 시매부,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부인들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어요. 미수는 상석에 앉아 인사를 받으며 마음이 푸듯했습니다. 이순이, 언니 정말 70이라고는 안 보여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미수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강준호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며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직 안 온 분이 계시나요? 미순이 물었을 때 강준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지났을 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순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최윤정이었습니다. 미순은 그 여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과 수상한 관계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강준호의 핸드폰에서 수없이 온 메시지들, 평소보다 잦은 외출, 그리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이 여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정은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상당히 화려했어요. 미순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윤정은 자연스럽게 강준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전단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자신의 칠순 잔치에 이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리 뻔뻔해도 이 정도일까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저기 윤호야, 이분은 누구시지? 신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강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미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죠? 이분은 최윤정 씨고 앞으로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될 뿐입니다. 루만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강준호를 바라봤어요. 강준호는 갑자기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순의 눈앞에서, 자신의 칠순 잔치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미순이와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보라고. 신호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윤정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준호의 손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고 있었어요. 미순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순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이런 식으로 공개되니 참담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칠순 생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어떻게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미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감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강준호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윤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올해가 뭘 잘못했다고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일었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케이크, 칠순 축하 현수막, 그리고 자신을 모독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미수는 조용히 말하며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단숨에 밀어버렸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일제히 엄어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꽃다발까지 바닥에 던졌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끼리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미수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룸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신우이가 강준호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화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미수는 식당을 나와 차가운 반공기를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한복 저고리가 각각하게 느껴져서 목 부분을 살짝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서 강준호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걸어서 어딘가 멀리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식당 앞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마침 한 대가 서더니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미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바로 딸 은지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은지야, 너 왜 여기에 엄마 칠순이잖아. 늦지만 축하드리려고 왔어요. 은지는 미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런데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잔치는 끝났어요? 미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에게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자신의 칠순 잔치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이혼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야, 내 아버지가.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신우이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미순아, 어디 가는 거야? 신우이는 미순에게 달려오더니 팔을 잡았습니다. 올해 그냥 가면 안 돼. 저 못된 것들한테는 이기고 가야지. 고마워. 은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너 잘 왔다. 내 아버지가 완전히 미쳤어. 엄마 칠순날에 다른 여자 데려와서 이혼하자고 했어. 뭐라고요?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요?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 최윤정이라는 여자와 함께 앞으로 살겠다고 했어. 은지의 두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저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미쳤구나. 완전히 엄마 칠순에 그런 짓을 해. 은지는 곧바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미순이 급하게 팔을 잡았어요. 은지야, 안 돼. 들어가지 마. 왜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엄마를 못웃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냥 가자. 더 이상 창피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미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집이라니 그 집에 가서 모레 엄마 집이잖아요. 아빠가 나가야죠?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 가고 싶어. 신호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저것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 하지만 미수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야, 내가 사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은지는 즉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호이에게 말했어요. 고무 안에 들어가셔서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오늘부로 아빠는 남이라고요. 엄마 칠순의 다른 여자 손잡고 와서 이혼 선언하는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전화마. 그리고 올게. 너무 상심하지만 잘못한 건 저거들이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미순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어요. 미순은 창문으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옹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의 칠순 잔치가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택시 안에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엄마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지의 말에 미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70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겠니?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아직도 충분히 잘 모시고 건강하시잖아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집을 나온 거구나. 정말로 45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구나. 미수는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상을 뒤엎고 나온 게 잘못된 일일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나타나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는 제가 지킬 거예요. 은지의 말에 미수는 처음으로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적어도 다른 자신의 편이었거든요. 택시는 은지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칠순 생일은 이렇게 끝났지만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의 작은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낸 미수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니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에 밴 한복이 구겨진 걸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딸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죽 끓였어요. 고마워. 엄마 때문에 불편했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계시니까 오히려 든든해요. 은지는 미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미수는 잠시 숟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야겠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요. 이혼할 때 엄마가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은지의 말에 미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있는 서류들 말이에요. 은지야,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것들.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미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당황함은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가 뭘 알고 계신데요? 최윤정과의 일은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지. 은지는 놀란별 정으로 미순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그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 그리고 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미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바깥 풍경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최윤정 그 여자 나한테도 연락을 해왔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막 이것들 다 최윤정이 보낸 거야. 은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준호와 윤정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왜 아빠 불륜 상대가 엄마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요? 자랑하고 싶었나 봐. 아니면 나를 놀리려고 했거나. 미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 이제 제가 매일 밥 차려드릴 거예요. 라고 했네. 그리고 이건 여행은 함께 가야 제맛이에 오라고 했고, 사진 속에는 강준호와 윤정이 제주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미쳤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은지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지.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증거가 되더라고. 미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저장해뒀어. 날짜별로 정리해서 말이야. 은지는 어머니의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심에 빠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군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증거는 모아두자 싶었어.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미수는 다시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요즘 들어 윤정한테도 연락이 안 와. 전에는 매일같이 자랑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게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그때 미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을까요? 은지가 물었지만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할 말이 없어. 전화가 끊어지고 곧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수나 어디 있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미수는 메시지를 보고 피시고 썼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자고. 어제 그 꼴을 보여놓고 엄마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어. 이혼 소송 준비해야지. 미순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더 가져올 게 있어. 내 아버지 통장 사본이랑 부동산 서류들 말이야. 엄마 그런 것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결혼 45년 동안 집안 살림을 내가 다 했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니? 미수는 일어나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은지야, 나 혼자 집에 다녀올게. 내 아버지가 있으면 좀 복잡할 테니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미순의 말에는 새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져 보였던 사람이 만나 10을 정도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 너무 좋아서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나 봐.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거야. 미수는 핸드폰을 보며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윤정 씨 고마워요. 덕분에 증거가 충분하네요. 그리고는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기고 올게. 내 아버지가 우습게 볼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은지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어제의 절망적인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당당하고 결연한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엄마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이수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동안 남의 인생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게. 그 말에는 70년을 살아온 여성의 깊은 통찰과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들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평판 좋은 법무법인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잡으려 했는데 마침 변호사가 시간이 비어서 바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라 변호사입니다. 나이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미순을 맞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어요. 이혼 상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간단히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수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이혼을 선언한 일까지 말이에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그런데 불륜 관계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몇 달 전부터요. 그래서 증거도 모아뒀습니다. 미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인쇄한 것들과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봐요. 통화네요. 카드 사용네요. 심지어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들까지 평생 살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모든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어요. 이 정도면 불륜 입증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미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랑 통장 사본들도 다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건물들 임대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재산이 꽤 많으시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 분야로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바로 서류들 작성해 드릴게요. 미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강준호는 없었습니다. 아마 윤정과 어딘가에 있겠죠. 미수는 서둘러 남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예금 통장들, 보험 증서, 그리고 강준호가 감춰놓 왔다고 생각하는 비자금 관련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모든 걸 정리하고 나서 미수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 연락은 법무법인 김앤 파트너스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까지 남겼어요. 한편 강준호는 윤정과 함께 새로운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순이 순순히 이혼에 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미순이가 별 수 있겠어? 45년을 집에서만 있던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윤정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강준호는 재산 대부분을 윤정 명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사업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윤정아, 이 통장들 다 내 이름으로 바꿔놓을게.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고마워요. 그럼 저희 사업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며칠 후 강준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가져온 건 법원에서 온 서류였어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강준호는 서류를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자료만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재산 분할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윤정아, 큰일 났어. 전화를 받은 윤정도 당황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미순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 위자료를 2억이나 달라고 해. 설마요? 미순 씨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준호의 통장들이 하나 둘씩 압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동산까지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강준호는 은행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계좌가 동결된 상태였거든요. 고객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와서 계좌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압류, 몸 가압류야. 이 여건 소송 관련해서 재산 응도비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네요. 강준호는 집에 돌아와 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정아, 어떡하지? 통장이 다 막혔어? 진짜요? 그럼 사업 자금은 그것도 문제야. 내 명의로 옮긴 돈들도 추적당할 수 있어. 윤정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어요? 누구야? 경찰인 것 같아요? 제가 전화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윤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온라인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최윤정 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윤정의 수갑을 잔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피해자들은 최 씨가 가짜 화장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멍하게 TV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기꾼이었다니. 그리고 곧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준호 씨죠. 최윤정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미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최윤정이 사기꾼이었어요. 미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정당한 돈으로만 살 리가 없지.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글쎄, 거기까지가 그 사람하고의 인생이었나 보지. 미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담담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윤정의 구속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수는 김미라 변호사와 함께 강준호의 변호사와 첫 번째 협상을 가졌어요. 장소는 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클 서클이 생겼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어디 가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미라 변호사가 대신 답했어요. 그런데 강준호 씨, 최윤정 씨 명의로 이체하신 금액들이 상당하던데요. 이것도 재산음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준호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사업투자 명목이었습니다. 사기꾼에게 투자하신 거네요. 그것도 이혼 직전에 말이죠. 김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수는 가만히 앉아서 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지금은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준호 씨 협상은 간단합니다. 위자료 이어 재산 분할 50%, 그리고 집은 미수 씨가 가져가는 것. 이렇게 하시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2억이라니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어. 최윤정 씨에게 두채한 돈만 1억 5천이었잖아요. 그 돈부터 찾아오세요. 강준호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윤정이 구속되면서 그 돈들은 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 동결된 상태였거든요. 미수나 제발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말아줘. 강준호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망하게 한 건 당신이에요. 제 칠순 생일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순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첫 번째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강준호 측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거든요. 협상이 끝나고 미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실 수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화낼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것뿐이죠.
김 변호사는 미순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보통 이혼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미수는 정말 냉정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최윤정 씨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요? 몇 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최윤정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미 알고 계셨던 거군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짜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금을 모집한다면서 여러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고요. 미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사설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예요. 최윤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게 들어 있어요. 김 변호사는 보고서를 넘겨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혼 3번의 사기 전과까지 정말 완벽한 조사네요. 그래서 경찰에도 제보였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겠다 싶어서요. 그럼 최윤정 씨 구속도 제가 제보한 거였죠. 미수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준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구속되었고 재산은 동교되었고 이혼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정의 사기 사건 피해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강준호 씨죠? 최윤정과 공범 아니세요? 공범이라네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럼 왜 최윤정 명의로 그렇게 많은 돈을 이체했나요? 저희가 다 추적했거든요. 강준호는 전화를 끊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전화들이 걸려왔습니다. 윤정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강준호는 다시 미순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순아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미순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강준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 완전히 망했어. 윤정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고 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미수는 벤치에 앉은 채 강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제 칠순 생일에 그런 짓을 했어요? 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가 그러라고 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자고 그래야 확실하다고. 그렇군요. 저를 완전히 모독하려고 그런 거였네요. 미수는 이뤄졌습니다. 이제 당신하고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미수나 강준호가 부르짖었지만 미수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사 5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참 오래 참았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건가. 거울 속에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70세에 찾은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순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최윤정 사기 사건의 피해자 모임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미순 씨죠? 저희가 최윤정 고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박영이라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윤정의 가짜 화장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었어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혹시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정미순 씨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미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발 한 번만 오세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박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미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신이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피해자 모임에 참석한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정미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영희가 미순을 소개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의 구세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윤정한테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넘겨줬어요. 결혼자금이었는데 선생님이 신고 안 해주셨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제 상황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희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박영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모임에서 상담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주시면 미수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요.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에요. 선생님은 직접 해보셨잖아요. 그날 모임에서 미수는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는지까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도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사람들은 미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라 더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화내봤자 상황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대응을 하는 게 낫죠. 미수 내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박영희가 미순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제가 별 다른 걸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혹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수는 집에 돌아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본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지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엄마 얘기가 나왔어요. 김덜전 담대롱다 이브더 김덜전 담대롱더이전 다선해두기가 전더이전 닷더리에 삼더이전 담대롱더이전 김더이전 담대롱더이전 김더이전 담대롱더이전 김더이전 담대롱더이전 참더이전 담대롱더이전 참더이전 담대롱더이전 내 얘기 은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햄블로그가 승글이었어요. 칠순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 마이너스 사기꾼 불륜녀. 감쪽같이 신고한 살와 댓글들 봐요. 다들 엄마 칭찬 일색이에요. 미수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네. 이런 분이 진짜 멋진 어른이지. 칠순의 이런 추진력이라니. 존경합니다. 엄마를 모독한 게 화근이었네요. 키우. 미수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정미순 씨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고 싶은데요. 방송이라뇨? 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미순 씨처럼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수는 당황했습니다. TV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해 본 일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이세요. 결국 미수는 방송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일 긴장한 미수는 은지가 격려했어요. 엄마 평상시처럼만 하세요. 엄마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방송에서 미수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분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윤정이 사기꾼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7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MC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방송이 나간 후 미수는에게는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가족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했어요. 이제 정말 바쁘시겠네요. 김미라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미순의 완승으로 끝났거든요. 위자료 2억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집까지 모두 미순이 가져갔어요. 바쁘다는 게 이렇게 보람된 건지 처음 알았어요. 미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미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송 출연 후 한 달이 지나자 미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상담 요청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은지가 도와서 간단한 사무실까지 마련했어요. 엄마 오늘도 상담 이야기 꽉 찼어요. 오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오후에는 투자 사기 당한 가족분들이 오신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줄 몰랐네. 미수는 상담실로 들어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사기 피해자들은 정말 다양했어요. 나이, 직업,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이정호라는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투자 사기에 당해서 퇴직금을 모두 잃었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기에 넘어갔는지 이정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미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 신고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피해 회복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정말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이수는 자신이 윤정 사건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오후에 온 박민수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짜 부동산 투자에 당해서 집까지 잃을 위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사기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세요.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미수는 직접 박민수 씨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미수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투자하신 그 회사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미수는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회사가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기를 친 전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미순의 도움으로 경찰 신고를 했고 다행히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을 지켰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민수 씨 가족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미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상담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씩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금요햇 소비자 보호센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활동을 보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저희 센터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일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무 경험과 상담 능력을 인정받아서 드리는 제안이에요. 며칠 후 미수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에 보는 취업 면접이었어요. 정미순 씨 70세에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저에게는 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미수는 정식으로 서울시 금요의 소비자보 센터의 상담위원이 되었어요.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봤어요. 젊은 직원들이 존댓말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희가 오히려 선생님께 배워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미수는 매일 센터에 출근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후회하는 일은 없으세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게 미수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휴회요? 아니에요. 오히려 왜 이제야 시작했나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수는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빠랑 헤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작이었네. 미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미수는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 매일매일 놀라웠거든요. 상담위원으로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려 미순에게 특별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학생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어떡하죠? 엄마가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전화를 건 건 김수진이라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코인 투자 사기에 당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거였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미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속아서 가짜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제 집까지 팔아야 한대요. 수진이는 흔을 기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15이에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절 혼자 잘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미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케이스였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 뵐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미수는 수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어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른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요즘 사기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미수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미수는의 따뜻한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 이르죠.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해 볼게요. 미수는 즉시 김미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기단 저희가 추적하고 있던 조직이에요. 이미 여러 건 고발이 들어온 상태라서 곧 검거될 예정입니다.
그럼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신고하시면 피해자 명단에 올릴 수 있어요. 미수는 기뻐하며 수진이 내 연락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일주일 후 정말로 그 사기단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피해 금액의 80%가 회수되었어요. 선생님 집을 지켰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미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미수는 사기꾼 잡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센터장이 미수는 따로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혹시 강연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강연이요? 네. 여러 기관에서 선생님 강연을 요청하고 있어요.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거예요. 미수는 처음에는 자신 없어 있습니다. 강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만큼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결국 미수는 첫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니어 대학이었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청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미수입니다. 이순이 자기소개를 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칠순 생일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청중들이 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미수는 1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연 끝나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게요. 그날 미수는 강연 후에 여러 명과 개별 상담을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미수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전문가가.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그날 밤 미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료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오늘도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70년을 살고 나서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미수는 일기를 덮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도 상담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하기보다는 기대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까? 미수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